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항상 응원하는 잉크루트 취업학교 김세중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기업 분석에 이어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자기소개서를 강의하기 전에 꼭 집어넣는 순서인데 역량을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역량으로 사람을 뽑고 있죠. 특히 직무 역량 중요하죠. 그래서 역량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금호아시아나그룹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중요한 팁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팁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자기소개서 항목에 좀 맞춰보았습니다. 네 번째, 가장 궁금하시죠? 합격 자기소개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은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사람을 역량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내부 직원들을 평가하고 관리할 때 역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량으로 평가를 하면 신입사원도 당연히 역량으로 뽑게 되겠죠. 근데 이 역량이라는 것이 원래는 고성과자, 그러니까 어느 조직마다 고성과자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고등학교 때 고성과자가 누구였을까요? 반에서 당연히 1등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고성과자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고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고성과자와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역량입니다. 그리고 요즘 NCS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NCS는 뭐냐면 지식기술 태도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과거에 성과를 낸 사람은 미래에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여기서 이 성과는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 가시적인 성과물입니다. 즉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자, 요즘 자기소개서의 항목의 특성을 보면 꼭 사례를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 쓰지 말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좀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례를 얘기할 때 끝에 반드시 뭘 쓰게 합니까? 성과물을 쓰게 하죠. 그 결과 저는 이런 걸 얻었어요. 봉사활동을 한 결과 이런 걸 얻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성과물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즉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 결과 뿌듯함, 보람, 만족을 얻었다. 이거 성과물이긴 하지만 가시적인가요?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죠. 보여줄 수 있는 거. 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서비스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칭송 레터를 받았다. 레터 보여줄 수 있죠. 그게 바로 가시적인 성과물입니다. 이런 걸로 그 결과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직무와 관련돼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는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방법은 말씀드렸죠. 이 전편에 보시면 기업 분석을 보면서 거기서 역량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물이 없을 때는 역량으로 연결시켜라 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즉 봉사활동을 통해서 결과물, 이 직무에 필요한 요러한 역량을 얻었다. 즉 역량을 단어로 표현한 거, 그거라도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없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라도 호소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역량과 관련,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돼서 이런 성과물을 내봤구나.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상황에서 또 성과를 낼 거야. 그게 바로 역량평가의 핵심 전제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자,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직업기초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주로 어디서 하냐면 서류 전형, 특히 기존에는 스펙으로 했습니다. 이 직업기초 능력은 수능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수능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수능은 전공시험이 아닙니다. 수능은 대학생으로서의 기초능력,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예전에 중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환경, 시스템 하에서의 대학에서 공부를,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국영수로 봤습니다. 필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직업인이 됩니다. 신입이 되는 거죠. 전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신입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 게 직업기초능력인데, 예전에는 스펙, 현재는 필기시험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1차의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데, 잘 보시면 모든 기업의 그 자기소개서 항목의 대부분이 이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의 그 채용은 주로 직업기초능력 위주였습니다. 근데 요즘 무게가 직무수행 능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뭐죠? 이미 그 직무를 해본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당신 마케팅 지원해? 그 중에서도 뭐 시장 분석? 해봤어? 해봤으니 능력이 있겠네? 우선시, 뭐 이렇게 우선적으로 선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쪽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보다는 직무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도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이란 게 사실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고성과자의 특성 혹은 역량을 단어로 표시했죠. 도전정신, 창의성, 분석능력, 숫자 감각. 자, 이제 NCS, 정부가 역량의 스탠다드를 만들었죠. 뭐라고 하죠? 지식, 기술,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자기소개서 항목은 원래 직업기초능력이었는데 요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 다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여러분들 그러면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셔서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제가 NCS 방식의 역량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항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귀하가 근무하시나 그룹을 지원하게 된 동기. 조직이해 능력입니다. 직업기초능력 중에 하나죠. 조직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 이 조직은 회장님이 이런 분이시고 계열사가 이게 있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윤리구나. 자, 기업 분석편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봐야 쓸 수가 있죠. 아, 여긴 집념을 중요하는구나. 클래식을 사랑하면 좋아하는구나. 나는 금연을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입사 후 10년 내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이거 포부죠, 포부. 근데 10년 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첫 번째, 조직이해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조직은 회장님이 바로 지금 한중소협회를 결성을 하시고 중국을 진출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포부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나는 그때를 대비해서 막 중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 회사 비전이나 목표와 일치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바로 직업기초 능력이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돼요? 지식, 기술, 태도 이걸 구분해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죠.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이를 추진했던 경험과 관련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이를 극복한 방법. 이거 뭐죠?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개발 능력입니다. 이것도 직업기초 능력 중에 한 과목인데 그 중에서 한 사례 하나를 끄집어내라고 하고 있죠. 10개 사례 다 얘기하지 말고 10개 사례 중에 하나의 그 순간 끄집어내 가지고 결과까지 쓰라고 합니다. 이 결과 뭐? 가시적인 성과물.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랬죠? 인성 면접에서 다 드러납니다. 역량 면접에서 다 드러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통해서.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대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자신의 윤리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거 제가 기업 분석에서 왜 금호아시아나는 윤리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똥꼬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업기초 능력 중에 직업윤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량은
100자에서 500자.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하시죠. 100자에서 500자면 몇 자를 써야 되냐. 여러분들 연애편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애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를 무지하게 사랑한대요. 근데 편지지는 이만한데 5줄만 채워왔다. 여러분들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그렇죠. 100자에서 500자더라도 뭐 그게 1000자든 2000자든 뭐 500자에서 1000자, 그럼 1000자 거의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자 거의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격 팁입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아까 뭐였죠? 지원 동기입니다. 조직이해 능력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회사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이 내용을 채용 설명에서 만난 귀사에다가 아시아나항공도 넣어보시고 기업은행도 넣어보시고 한국전력공사도 넣어보시고 중견기업도 넣어보시고 해보십시오. 다 통합니다. 이건 뭐냐면 조직 이해 능력, 그 조직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된 게 아니라 행운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일단 뭐 하나 큰 걸 하나 써놓고 계속 붙여넣기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탈락을 하겠죠. 귀사의 일원이 되어 경영이념, 그게 뭔데? 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탈락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아마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 당연히 타봤겠죠. 아시아나항공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지원자들 중에 상당수는 항공사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도 너무 좋고. 근데 그분들이 항공사 지원 동기를 써오는 것 중에 상당수가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늘 이용했던 이런 거 써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나는 대한항공도 타보고 뭐 딴 데도 타봤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게 뛰어나더라. 아니면 이게 좀 아쉬워서 내가 입사해서 이걸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라는 게 나오면 좋은데, 여기 보면 다 칭찬하고 있죠. 최근 무슨 상을 수상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내용이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못 썼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일반적이고 이런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특히 좀 더 주목을 해서 한 거, 이런 것들은, 아니면 인연을 맺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한 거, 이런 걸 쓰면 돋보이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거는 또 하나, 요즘 항공사들 보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항공사뿐만이 아니죠. 뭐 타이어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여러분들 칭찬하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대신 월급을 주는 사람, 아시아나항공에서 이 어려운 공채 과정을 통해서 뽑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래 우리 회사 최고긴 한데 좀 어렵거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은 다른 항목으로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좀 찾아서 우리한테 제안도 해주고, 그거를 여름 담당자가 돼서 그거를 실행을 할 수 있는 문서를, 기한서를 올리면 어떨까?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그런 의지가 보이질 않는 거죠. 그죠? 칭찬만 하고 있죠. 그래서 아쉽다는 거죠. 못 썼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자, 이 내용은 제가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합격을 한 지인의 자소서를 정말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 보시면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용해 본 적이 없다. 그동안 없었다. 근데 인연을 맺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래서 고 박인천 회장님 자서전 집념을 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걸 쓸 당시에는 품절돼 있었습니다. 개정판이 나오기 이전. 그래가지고 헌책방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나 걸려서 집념의 중요성을 알게 해줬다. 그리고 이후에 중요한 거 나오죠. 아르바이트로 모은 용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탑승을 해서 싱가포르 항공을 이긴 서비스를 체험해 보기도 했다. 이런 거죠. 아시아나항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본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면접에서도 아마 그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게 될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존경하는 분이 쌓아놓은 터전에서 자신의 능력을 쏟고 싶다. 이거 설득력 있죠, 그죠? 그냥 최고라서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해놓은 터전에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이 만든 기업에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영광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합격 자소서입니다.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자기소개서 항목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경험을 원하지 않고 그 중에서 특히 하나의 그 이슈, 하나의 그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뭐 자기계발 능력, 직업윤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업에서 보고자 하는 그 글 내에, 그 경험 내에서 꼭 보고자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지금 한 명이 이렇게 썼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스타라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시츄에이션, 타겟, 태스크 혹은 액션, 리절트. 3학년이라고 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시츄에이션이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전공부에 매진했어요. 바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A로 넘어갔죠. T 빠졌죠. 그 결과 장학금을 받았어요. 리절트. 당연히 분량 늘리기도 어렵고 게다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추상적입니다. 떨어졌다. 매진했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기소개서는 총장님이 도장을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펙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한 확인서, 온갖 서티피케이트 혹은 뭐 증명서 이렇게 된 거는 다 기관장들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거 문제되면 내가 책임지겠소. 당연히 기업에서는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라는 건 뭐죠? 그 누구도 도장 찍어주지 않습니다. 뭐 부모님이 사인해 주세요. 교수님이 사인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많고 과장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역량면접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스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타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안에서 다 보고 싶어하는 그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를 구성하고 스타라는 걸 통해서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죠. 자소서는 신뢰도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고 4.3으로 해서 전액장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읽은 사람이 이거 총장님이 도장도 안 찍어줬고 이거 못 믿을 것 같아 해버리면 여러분들 끝입니다. 그래서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 믿도록 하는 핵심이 스타입니다. 자, 스타가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받았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성적이 90점이고 어떤 친구는 80점이에요. 누가 더 잘했습니까? 당연히 90점 맞은 사람을 잘했다고 하실 거죠. 이게 바로 결과만 생각하는 결과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한 명은 90점, 한 명은 80점. 한 명은 공모전 1위, 한 명은 공모전 6위. 누가 더 잘했냐면 공모전 1위가 훨씬 더 잘했죠. 근데 기업에서는 너 공모전 1위야? 너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어? 너 그때 목표를 몇 위로 했니? 그래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너 어떻게 했니? 아, 그래서 1위를 맞았다는 거지? 아, 그 당시에 너는 집에서 굉장히 돈도 많이 대주고 있어서 굉장히 여유 있는 상황이었구나. 게다가 너희 동아리는 항상 1위만을 해와가지고 그 노하우가 많았구나. 당연히 너는 목표를 1위로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냥 매뉴얼대로 뭐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 했는데 1위를 맞았구나. 자, 요거하고 어떤 팀은 공모전에서 6위를 해가지고요 스펙에다 어떻게 기재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6위를 했습니다.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인정을 받고 싶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당시에 시츄에이션이 전부 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어서 공모전에 제대로 매달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출전해 보는 거야. 이 동아리가 공모전을. 아무 노하우도 없고요. 선배도 없어요. 시츄에이션은 아까 1위 한 데랑 어디가 더 유리합니까? 1위 한 데가 유리하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고려를 하는 거 굉장히 불리했구나. 두 번째, 당신들은 목표를 저희는 그냥 12위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긍이 가. 그럴 수밖에 없었네. 좋아, 목표 인정.
액션은 어떻게 했니? 다 아르바이트 하고요. 끝나고서 밤을 샜습니다. 아, 1위를 했던 팀보다 굉장히 어렵겠네. 리절트는 뭐였어? 유기했습니다. 너네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방식이 지금 기업에서 여러분들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스타를 잘 살리면 여러분들은 6위가 1위보다 더 높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소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타를 꼭 쓰시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도 좀 많이 넣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일단 시츄에이션이 여기까지 있죠. 이만큼 길어졌죠. 한 문장에서. 그러면서 구체화됐죠. 숫자 나왔죠. T 나왔죠. 다음 학기 목표를 성적장학금 받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보통 T를 태스크라고 하는데 저는 타겟으로 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표 대비. 기업은 항상 목표 대비. 동아리에서 주점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300만 원 매출을 올렸어요. 이거 기업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주점을 하게 됐는데 200만 원 벌 걸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목표 대비 100 몇 프로를 달성한 300만 원을 했어요. 이거는 기업형 사고방식입니다. 당연히 타겟. 그 다음에 액션이 상당히 또 구체화됐죠. 그죠? 숫자도 들어가고 최소 3시간. 그리고 리절트도 구체적으로 됐죠. 이거는 SAR, 이거는 STAR. 그러니까 STAR은 그 글을 쓰기 위한 기법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업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자, 추상적.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다 추상적입니다. 기업은 숫자로 대화를 합니다. 추상적.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자소서 첨삭이란 건 뭐냐면요.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언제부터 얼마 동안 숫자를 들어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숫자는 약, 정도, 대략 이런 숫자도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숫자는 신뢰도를 높입니다. 제가 그랬죠. 자소서는 신뢰도가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면접으로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은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첨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노란색을 잘 보시면 원래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없이 썼는데 저 같은 전문가들이 괄호를 치고 채워라. 그게 뭐냐? 기업에서 신뢰도의 기반으로 삼는 숫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일할 당시 일에 대한 신조였는데 고객에 따라 다양하게 대화를 했다. 다양하게. 추상적이죠. 기업에서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대표적으로 어떤 인사를 했냐. 그랬더니 옷이랑 잘 어울리세요. 날씨 참 좋죠. 이런 게 들어간 거죠. 월 매출 2% 10만 원 숫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자소서를 쓰는데 월 매출 2% 10만 원을 이걸 쓰라고 했더니 고민했었어요. 이 학생이. 이유는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10만 원 정도 올린 거 뭐 자랑으로 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르바이트가 10만 원 올린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당당해야 돼요. 자,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페이지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페이지 아니고 바로 나왔군요. 바로 이거예요. 당당하다는 건 뭐냐면요. 언제 쓰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부정적이죠. 그죠? 밤에 쓰거나 탈락 소식 듣거나 내 마음이 우울할 때 쓰면 내용이 이렇게 흐르고요. 카페에서 절대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페에 보면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런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노래가 나오면서 자소서를 쓰고 있어요. 그거 다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는 윤리적으로 그 행동한 경험을 쓰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쓰기 어려우시죠?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공모전조장을 맡았을 때 조원들은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성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타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리적인 겁니까? 한 사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만 컨닝을 안 해내서 참 기뻤지만 성적은 자기가 떨어졌어. 성적의 희생 감수한 거야. 딴 애들은 했어. 이거 오히려 비윤리적입니다. 왜 남을 밟아가면서 본인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이런 거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게 어두울 때 쓰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세상 일이란 건 뭐냐면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학점이 3.5예요. 3.5라는 사실은 못 바꿉니다. 그런데 3.5에 대한 시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위축됐어. 3.5밖에. 근데 내가 지금 자신감이 높아.
3.5씩이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게다가 3.5 이상. 평가는 항상 바뀝니다.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고요. 상대방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면 소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취업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답이 합격자 자기소개서에 나옵니다. 그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당당할 때 쓰면 10만 원도 내가 대단한 걸 했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그 100장을 한 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분들한테 맡기시고요. 위축되다 보니까 100장 한 게 부족해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300장 올리고 이러죠. 역량인 면접에서 다 걸립니다. 솔직하고 당당한 그러려면 아침에 쓰는 게 좋겠죠. 자, 이제 합격 자소서 보겠습니다.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 중에서도 연구개발인데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일반적이긴 해요. 그러면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합격자인데 아쉬웠던 건 이 연구소를 갔거나 혹은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나고 왔으면 이거보다 좀 더 풍요로워졌을 텐데 아마 바빠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저 이해합니다. 30개에서 50개 막 공채가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고 싶어도 못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연구개발의 미션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동차 밑을 지지하는 부분은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자동차 성능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안전, 연비 이런 데 영향을 주는데 핵심적인 게 엔진도 있지만 타이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원 동기 보면 지식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식기술 태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직무에 지원한다.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도 좀 있긴 하지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년 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썼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좀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쓰긴 썼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아쉬운 건 첫 번째는 뭐냐면 5년 후에 부서의 책임자 안 됩니다. 현실성이 없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부서를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면서 10년 안에 너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좀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을 되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뭐 이런 걸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자기개발로 외국어 능력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외국어인지 내가 그 근무하고 싶은 지역이 어딘지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중동 아시아 신흥시장 중요하죠. 지금 구매력이 굉장히 좀 상승되어 있는 나라들이 뭐 쓰는 언어들이 요즘 잘 팔린다고 하죠.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뭐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어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괜찮았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팀원들과 함께 최고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장황한 수식어로 신뢰도 면에서 점수가 깎이는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장황한 수식어는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최고의 부서, 최고의 타이어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10년 안에 이런 걸 이룰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10년 안에 해외 공장의 관리자가 될 수 있을지도 잘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결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좀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아까 제가 뭘로 쓰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NCS의 지식기술 태도 충실했습니다. 특히 경험이 없었던 경우 같아요. 근데 지식기술 태도 중에 지식을 중심으로 정말 충실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지식기술 태도를 다 언급하고 특히 태도 같은 경우는 언급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태도는 이제 면접에서 보여줘야 될 부분이고 지식기술을 다 직무와 관련된 걸 다 제시해 주면 참 좋겠지만 없을 경우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업이나 자격증 과정에서 했던 걸 이렇게 지식 위주로 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학생 상황에서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스타 충실합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좀 숫자가 더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끊지 않고 계속 성적 유지를 할 수 있었다. 몇 점 이상, 상위 몇 퍼센트 이상, 이럴 때 숫자를 넣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뭐 스타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뭔가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좀 내세운 것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윤리도덕적 신념을 지켜 손해나 희생. 손해나 희생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지켰고 나만 내 이익을 안 지켜서 손해봤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딴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가 십상인데 이 친구는 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혹시 뭐 친구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지금 이미 입사를 해서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쓴 것 같아요. 보면 항목을 보면.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그 책임자로서 나만 희생했다가 아니라 팀원들이 참 고맙더라. 이 내용이 있습니다. 팀원들을 절대 밟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자기 시간을 여기 보면 각자 자신의 파트 모두 시간을 쪼개어 연습해 주었고 이거를 만약에 밤에 쓰거나 내가 약간 이 항목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면 겨우 요만큼밖에 시간을 안 주더라. 2시간 중에 1시간밖에 안 주더라. 근데 긍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1시간이라도 이렇게 쪼개어 내줬다. 참 고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게 아까 그 부정적인 내용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신의 파트를 최선을 다해 연습해온 덕분에 성공적인 공연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윤리인 거죠. 윤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인간 간에 지켜야 될 그런 도리, 도덕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기 위해서 굳이 딴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건 또 뭐냐면 성공적인 공연. 이분이 지금 지원하는 직무는 연구개발이라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신뢰감 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공적이라고 했던 기준이 뭘까요? 이거 굉장히 좀 주관적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공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발표회를 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관중들이 30명이었는데 이번에 뭐 40명이 왔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실수를 안 했다. 분명히 성공적인 공연에 대한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목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정도 목표, 여기 지금 공동의 목표라고만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목표를 세웠을 때 성공하는 기준을 요 정도로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 언급이 나온 다음에 요 부분. 그래서 그 단계를 넘은 요 정도로 했다. 이 정도가 수치화가 됐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여기서 아주 그냥 2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어떤 측면이죠? 상대방을 칭찬하고 이해를 했다는 측면. 이게 바로 이 윤리도덕적 이 항목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쓸 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고요. 사실은 관심이고 열정입니다. 솔직하게 드러내시면 분명히 금호아시아나의 채용 담당자, 자기소개서 평가자가 여러분들한테 100점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